이번 21대 총선에서 다양한 경력의 정치 신인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방송사 앵커 출신으로 대구 중남구 선거구에 도전장을 낸 장원용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장원용 예비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장원용입니다. 우리 장원용 예비후보님은 대구 MBC 앵커를 지낸 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만 청취자들 위해서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의 중심, 중구, 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장원용입니다. 저는 24년 3개월 동안 대구 MBC 방송국에서 기자로 일을 했고요. 네. 그 가운데 12년 3개월을 뉴스데스크 앵커를 했습니다. 네. 진행을 그만둔 지가 한 10년쯤 됐습니다만 아직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MBC에서 보도국장까지 마치고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권 시장님 재선을 돕고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5개월 동안 대구시에서 소통특보로 공직자로서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언론인, 공직자, 그리고 이제 정치인의 길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메인 뉴스 앵커를 10년 넘게 하신 분은 참 찾아보기 힘든 분이신데, 네. 네,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제 대구시 소통특보를 하셨는데,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시는 겁니까? 네, 몇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키기, 제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조국 사태를 지켜보면서 가슴 속에서 울분이 치솟았습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이 뻔히 다 아는 것을 잘못한 것이 없다. 또 우리가 한 것은 다 정당하고 정의롭다. 꼭 우기는 그런 현 정권의 행태. 또 살아있는 권력도 조사하라고 해놓고서는 막상 그렇게 하니까는 검찰의 손발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놓으려는 행태. 네. 또 현 정권이 듣기에 불편한 언론 보도나 또 신문 칼럼이 나오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행태. 이런 여러 행태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정의로운 것이라고 지지자들을 세뇌시키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정권은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자신들 정권은 지켜야 한다. 민주주의를 훼손시켜서라도 이런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네. 기회를 보면 더 엉망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고요. 제 아무리 그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사실 현실과 맞지 않으면 이렇게 바꾸고 수정하는 것이 해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 관계도 보면 그 보여주기식 정상회담 몇 차례 한 것 외에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네.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할 테니까 너희들은 빠지라.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굴욕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근데 현 문재인 정권이 잘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들의 지지 세력 챙겨주기, 네. 편가르기 정치입니다. 네. 그 편가르기를 해서 적을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편, 자기 진영의 단계를 둬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이용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왔으니 많은 국민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네. 우리는 정당하고 명분이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 전체주의 국가에서 써먹던 수법인데요. 네. 연성 독재, 신형 독재라고도 합니다. 현 문재인 정권이 그것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또 집권 여당의 속셈이 뻔히 보이고 또 간혹 실책이 막 이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야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당이나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분노한 마음이 보수 야당에게로 옮겨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야당 역할 제발 좀 제대로 하라는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야당도 바뀌어야 합니다. 참신하고 또 아이디어가 많고 뜨거운 열정이 있고 그리고 품격 있는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나서야 합니다. 네. 그래서 당의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남구 지역을 보면 뭐 전직 국회의원 그리고 전직 구청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당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분들과 비교해서 장원영 예비후보님의 강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의원 역할이라고 하면 집행부 견제와 감시 그리고 법안 발의, 예산 심의 등입니다. 네. 저는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의 경력에다 정책 결정과 집행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공직의 경험까지 쌓았습니다. 네. 국회의원으로서 필요한 그 훈련을 이미 충분히 받은 셈인데요.
그래서 경력으로 보면 저는 이미 준비된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강점입니다. 네. 저는 또 언론인 중에서도 뉴스 앵커 출신입니다. 일단 이미지가 신선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또 그 사람이네. 공천에서 이런 말 나오면 국민의 네. 마음을 얻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번에 보니까 좀 달라졌네. 이런 말 듣는 후보를 이번에 공천을 해야 합니다. 네. 또 지역 발전 도모하려면 남구청이나 또 중구청 이렇게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대구시와 협조를 통해서 함께 이뤄나가야 되는데요. 저는 대구시 소통특보 출신으로서 대구시의 협조를 누구보다 잘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이 되시면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지 지역 공약이 있다면 함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10대 공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상 모두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구와 남구에는 역세권이 참 많습니다. 1호선, 2호선, 3호선이 다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여기 16개나 됩니다. 그런데 역세권이 역세권답지가 못합니다. 저는 16개 가운데 5개 역을 선정해서 대구를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만들겠습니다. 네. 청년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1호 공약이고요. 네. 중구의 경우에는 시청이 달 속으로 옮기고 난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 저는 현 대구시청 자리 K컬처 플라자를 조성하겠습니다. K-팝과 K-뷰티는 이미 글로벌 경쟁력이 검증된 콘텐츠입니다. K-팝 상설 공연장을 설치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의 K-팝 매니아들이 연중 찾아오게 만들겠습니다. 네. 아울러 미래교육융합센터도 함께 설립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VR, AR, AI 이런 용어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요즘 또 미국, 핀란드, 영국 등 교육 선진국에서는 코딩 교육이 선풍적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4차 산업 시대와 맞물려 있는 건데요. 짜놓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능력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네. 대구시청 자리에 그 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네. 제가 당선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공약이 실현이 된다면 차라리 시청 옮겨간 게 전화위복 참 잘 됐다는 얘기 나오게 될 겁니다. 네. 남구를 좀 말씀을 드리면 남구는 미군 부대 이전이 관심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미군 부대 이전 공약으로 내지 않겠습니다. 대신 남구 주민들이 개발 제한이나 미군 부대를 위해서 개발 제한이나 생활 불편 등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에 따른 반대 급부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네. 법을 개정을 해서 주민 복지 정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더 이끌어내겠습니다. 네. 남구 주민들이 대구시나 또 국가를 위해서 고통을 감내했으니까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건물을 어떻게 신설하거나 유치하게 된다면 최우선으로 남구에 유치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 드리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약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이 미군 부대 이전이라는 게 이제 사실 쉽지 않은 거니까 오히려 그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이신 그게 더 말씀이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네. 대구 시내에 전체 6개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게 남구에 3개가 있고 캠프 워크 헬리 캠프 조지가 있는데 가장 실현 가능한 것은 캠프 조지는 빨리 반환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중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것은 우선 빨리 실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로 일하시면서 또는 대구시 소통특보로 일하시면서 기억에 남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기자 생활 당시에 기억에 남는 일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낸 책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24년 넘는 동안 기자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고 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만 지난 1999년도에 달서구 모중학교에 다니던 그 근위양증이라는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던 학생을 도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당시에 그 학생 집은 월 12만 원짜리 사거리방에서 생활을 해서 형편이 아주 좋지 않았는데요. 네. 그 학생이 그 근위양증을 제출을 받지 못하면 결국 사망이 이르는 그 아주 당시에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한 2억 원 정도 소요가 될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이제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그 학생의 반 친구들 또 담임 선생님 몇몇 학부모들이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는 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 네. 그것을 이제 2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2년 2억이 넘는 돈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경험을 통해서 언론 보도가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흉기가 되기도 하지만 네. 때로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치료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그때의 경험으로 저는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늘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네. 끝으로 청취자와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고요.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정치인이 가져야 할 덕목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이것을 꼽겠습니다. 샘솟는 아이디어 그리고 뜨거운 열정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뜨거운 열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이디어가 고갈되거나 열정이 식으면 그만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지 그것을 직업 삼아서 하겠다는 것은 과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치는 아이디어가 끓는 열정 저는 아낌없이 쏟아내고 싶습니다. 믿고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중남구 선거구의 장원용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